자, 그래서 그거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입니다.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는 x1, x2, x3가 이제 조금씩 달라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인 거고, 아까 여기서 봤죠. x1, x2, x3, x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값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도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블한 이퀘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이퀘이션이어야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리어블을 좀 바꿔봤을 때, 조금씩 이렇게 흔들었을 때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를 찾아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언스테이블한 그런 난이면은 이제 해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근데 뭐 리니어 캐노니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자코비안으로 가능하다. 리니어라이즈드 시스템에서는 자코비안으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코비안 매트리스에서 아이겐밸류를 보면 아이겐밸류가 모두 마이너스 값. 아이겐밸류가 이제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거든요. 복소수이더라도 실수 파트가 모두 마이너스면은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쉽게 이거는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그 이유를 여기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겐밸류 매트리스 이거에 이것이 뭐 무슨 아이겐밸류를 나타내는 거고, 따라서 이게 네가티브면은 이제 약간 흔들어도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찾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찾아간다. 이 영역에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고, 이 영역에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고, 뭐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포지티브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발산을 하더라. 그러니까 S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랑 어떻게 다르냐?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는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는 베리어블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베리어블을 변화시키면서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다시 찾아가느냐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고,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파라미터, 뭐 여기 승수라든지 뭐 이런 여기에 보면은 승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아비트러리 그냥 에러를 넣은 그런 승수 파라미터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계산을 해보면 스테디 스테이트가 바뀌어요.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형성된 스테디 스테이트, 뉴 스테디 스테이트가 그전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너무 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센시티브하다는 거는 파라미터 조금 바꿨는데 굉장히 멀어지는 것이 이제 센시티브한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파라미터를 조금 바꿨으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도 조금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 이제 덜 센시티브한 이퀘이션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값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챕터 아마 4로 알고 있는데, 챕터 5가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예는 이제 리그레션이죠. 리그레션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난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가로지는 가장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리그레션이죠. 리그레션을 통해서 하더라도 사실 아주 정확한 파라미터라는 게 뭐예요? 그 시스템을 특정 짓는 값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라미터에는 에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센시티브하다는 얘기는 그 에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든 어떤 값에 대해서 이 전체의 이퀘이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하지도 못하는데 아주 정확한 현상을 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센시티브하지 않아야지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갖느냐, 스테이블하냐, 센시티브 하지 않은 것, 그 세 가지를 갖춰야지 이제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는데 쓸 수 있다. 그 이퀘이션을. 또 다른 이제 리니어라이즈된 아니 저기 S 시스템을 이용한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7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그러니까 레귤레이터가 바인딩을 하면은 이제 X4가 프리커서가 X1이 되고 X1이 이제 mRNA가 되겠죠. 이건 아마 DNA일 수도 있는데 DNA보다는 여기 보면은 프로모터가 더 적당할 것이다. X4는 뭐 이렇게 막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X1이라는 mRNA를 만들고 mRNA가 이 아미노시드 풀로부터 프로테인을 만들고 그 프로테인이 X6라는 메타볼라이트를 X3로 바꾸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을 이제 S 시스템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넣어주면은 비교적 쉽게 이게 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X4와 X7의 곱으로 S 시스템을 만들고 레이트 컨스턴트는 5로 넣었습니다. X1은 디그레데이션이 되는데 그 승수는 0.5 승으로 디그레데이션 되고 레이트는 2.5. 그러니까 이 mRNA는 그렇게 그런 속도로 디그레데이션 된다. X2는 이제 엔자임인데 이런 속도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디그레데이션은 이런 속도로 된다. 그 다음에 X3는 X2와 X6에 의해서 이런 속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속도로 디그레데이션 된다. 그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는 이제 초기 값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테디 스테이트를 계산을 해보면 X1, X2, X3에 대해서 X1, X2, X3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mRNA와 프로테인 레벨과 이 메타볼라이트인데 그것의 초기 그 스테디 스테이트 값은 4, 1, 1.5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아이겐 밸류를 봤더니 다 네거티브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트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스테이블한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X7을 5초 뒤에 2배로 올렸을 경우에 트랜스크립션 레벨을 2배로 올렸을 경우에 이 X3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RNA 레벨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인 레벨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타볼라이트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대충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X3가 X7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X3가 트랜스크립션 팩터, 레귤레이터랑 반응을 해서 액티베이션 시킨다. 이거를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퀘이션에서 X3를 X7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X7을 X3로만 바꿔주면은 그것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는 나와요. 스테디 스테이트는 역시 비슷하게 계산이 되는데 스테이블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를 X3로 바꿨더니 아이겐 밸류도 플러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는 모델이다. 근데 또 반드시 그러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죠. 여기에 X3의 승수를 마이너스로 가져갔더니 아이겐 밸류가 다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제 스테이블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고 이퀘이션을 바꿔놓고 계산을 해보면 아까와 좀 거의 유사하죠. X1은 약간 이렇게
오버슈팅 같은 게 있었지만 나머지는 뭐 아까와 유사하게 이렇게 비헤이비어를 하는 그런 진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메타볼라이트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0.2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이건 이니비션, 그러니까 여기에 X3가 X7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스테이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이니비션 시킬 때만 이것이 구현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니비션 시키는 것도 너무 많이 이니비션 시키면 여기에 승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는 그래도 오실레이션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한 영역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스트롱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오실레이션을 보이고 스테이블하지 않은 상태로 가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이런 파워로 모델로 어프락시메이션으로 구현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그널링에 대한 건데, 시그널이 어떤 프로테인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카이네이즈를 통해서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포스포릴레이션 된 것이 그 다음 프로테인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카이네이즈를 통해서 그 다음 그것이 리스판스가 돼가지고 어떤 세포의 뭐 성장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 비슷한 식으로 파워로 모델을 세워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랬더니 이제 스테이트가 이 정도로 예측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널의 강도와 뭐 얼마나 유지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걸 뭐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2초에 시그널이 2배가 됐다가 2.1초에 다시 1로 떨어지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 그때 어떻게 될까?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리스판스죠. 리스판스가 진짜 작동을 할 것인가? 거의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5배 정도는 시그널이 들어와야 되고 듀레이션도 한 0.5초 정도는 줘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상당한 수준의 한 5초 정도의 이런 시그널 리스판스를 보이더라. 상당한 수준의 리스판스를 보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리얼 프로블럼으로 가보도록 하죠. 9장의 이제 셀 시그널링인데 셀 시그널링을 사실은 많이는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한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시그널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거는 불리한 네트워크예요. 불리한 네트워크가 뭐죠? AND 게이트, OR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A 시그널, B 시그널이 있으면 AND가 되면은 여기가 시그널이 파이어링 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ON이 되면은 그 다음 것과는 OR 게이트로 해서 둘 중에 하나만 ON인데도 밑에 게 파이어링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불리한 네트워크로 이렇게 셀 시그널링을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뭐 예를 들면은 G1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뭐 불리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있대요. 뭐 힘들지 않게 만들 수는 있는데 요 각각이 작동을 하는 거는 다 이제 난리니어 이퀘이션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놓고 뭐 예를 들면은 G1이 액티베이션 됐을 때 뭐 G6가 액티베이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불리한 네트워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기가 너무 힘들다. 물론 최근에 그거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점점 더 불리한 네트워크도 발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 뭐 0, 1 가지고는 이거를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불리한 네트워크의 어드밴티지는 뭐 사이즈 리미테이션이 없고 컨셉추얼리 이지하다. 그렇지만 리미테이션은 타임 디펜던트 룰을 따르지를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이게 결정적인 메모리가 없다. 근데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불리안 네트워크는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죠.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생명체는 아주 델리케이트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불리안 네트워크보다는 다른 이케이션 이런 식의 모델을 많이 쓰게 된다 거고요. 특히 메모리 이펙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안 가져와서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 초파리 같은 거 실험을 할 때 한번 앞다리 시그널이 이제 딱 발동을 한 거를 그 세포를 떼가지고 애벌레에서 떼가지고 뒤쪽에 달면은 앞다리로 발달이 되죠. 눈으로 일단 시그널링이 되는 거를 떼가지고 뒤쪽에다 달아도 그게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포들은 한번 시그널이 왔을 때 그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불리안으로는 구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사실 그 메모리 이펙트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왜 포지티브 피드백을 하면은 그런 메모리 이펙트가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S 시스템을 쓰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힐 코에피션트 이퀘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이스테빌리티와 히스테레시스예요. 우리 유전자 네트워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이것이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난리니어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구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스테빌리티와 히스테레시스의 개념이 되겠죠. 바이스테빌리티는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와 언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퀘이션들을 난리니어 이퀘이션들을 보다 보면 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가 2개 이상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언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에 의해서 나눠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테디 스테이트가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번 이쪽으로 이쪽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게 되면 그쪽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성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메모리 이펙트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스테디 스테이트가 여러 개 나오고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10과 100은 이제 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고 40은 언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바이올로지컬한 설명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바이올로지컬한 설명을 하는 거는 이런 힐 코에피션트가 들어간 이런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 코에피션트가 들어가서 시그모이달 커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디그레데이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 2개가 이게 요 파란 것이 이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이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솔루션은 여기서 3개가 나오잖아요. 이 3개는 2개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이 3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가 3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는 스테이블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고
그 중간 거는 이제 unstable한 steady state가 되더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값이 없어졌네. 값을 랜덤하게 막 변화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100 이하의 값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무조건 요 밑에 값으로 다시 내려오더라. 근데 값을 100.1만 줘도 위에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위의 값 영역에서 어떤 값을 줘도 이쪽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요 밑에 어떤 값을 주면은 반드시 이런 밑에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게 되더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베이징 오브 어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바이스테이블한 이런 현상들이 바이올로지칼리는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